당신은 혹시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는데 왜인지 텅 빈 것 같은 느낌. 좋은 직장, 안정된 가정, 주변 사람들의 인정.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삶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울 앞에 서면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원했던 건 이게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마치 누군가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사회가 써준 각본대로 살아왔습니다. 좋은 학교에 가야 하고, 좋은 직장을 구해야 하고, 결혼을 해야 하고, 아이를 낳아야 하고, 성공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으며 자랐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각본을 충실히 따랐어요.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왜 이렇게 공허한 걸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그 이유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진짜 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것은 편안한 여정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다면 이 길을 함께 걸어야 해요. 우리가 느끼는 이 공허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자신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을 연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융은 이것을 가면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소나는 원래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뜻하는 말이에요. 무대 위에서 배우는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을 연기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는 유능한 직원이라는 가면을 쓰고, 가족 앞에서는 좋은 부모나 자식이라는 가면을 쓰고, 친구들 앞에서는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가면을 씁니다. 문제는 이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있다 보니 진짜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가면과 내 얼굴이 붙어버린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현상이 특히 두드러집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너무나 중요하게 배워왔어요. 체면, 눈치, 예의. 이런 단어들이 우리 삶을 지배해왔죠. 남들이 뭐라고 할까?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이런 생각이 우리 모든 선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채로 살아가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진짜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당신은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평생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생각하며 살아왔으니까요. 이제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일까요? 그 안에 무언가 끔찍한 것이 있을 것 같아서죠.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어요.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 자신의 모든 면들입니다. 화가 나는 것, 질투하는 것, 이기적인 것, 욕심내는 것. 우리는 이런 감정들을 느끼면 안 된다고 배워왔어요. 좋은 사람은 그런 감정을 가지지 않는다고 배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정들을 마음 깊은 곳에 숨겨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숨긴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감정들은 어둠 속에서 점점 더 커지고 어느 순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튀어나옵니다. 당신도 경험해 봤을 거예요. 평소에는 아주 침착하고 이성적인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작은 일에 폭발해버리는 경우, 아니면 늘 착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자신이 너무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경우, 이게 바로 그림자가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억눌렀던 모든 것들이 예고 없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융은 말했어요. 그림자를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그것은 더 강력해진다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은 우리 삶을 더 크게 지배하게 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융은 개성화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개성화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것은 편안한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스럽고 두렵고 외로운 과정이죠. 왜냐하면 당신이 진짜 자신을 찾아가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이상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에게 변했다고 말할 겁니다. 어디 가서 이상한 것 배워왔냐고 물을 거예요. 예전의 당신으로 돌아오라고 요구할 겁니다. 이 순간이 가장 힘든 순간이에요. 개성화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는 겁니다. 당신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면들을 직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당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요. 당신도 화를 내고 질투하고 이기적이고 두려워한다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멈춥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보는 것이 너무 두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이 어둠을 직시하는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나면 더 이상 그것이 당신을 지배하지 못해요. 당신이 그것을 알게 되면 당신이 그것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평생 화를 내면 안 된다고 배우며 살아왔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당신은 화가 날 때마다 참고 참았어요. 착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은 자신이 화를 느낄 권리가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화는 나쁜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경계가 침범당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걸 이해하게 돼요. 그 순간부터 당신은 변합니다. 더 이상 화를 억누르지 않아도 돼요. 대신 그 화를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 단계는 거짓 정체성을 태우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평생 이런 정체성을 만들어 왔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저런 사람이다. 하지만 이 정체성의 대부분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부여한 겁니다. 부모님이 당신에게 착해야 한다고 했고 당신은 착한 아이가 됐어요. 선생님이 당신에게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했고 당신은 모범생이 됐죠. 회사가 당신에게 성실해야 한다고 했고 당신은 성실한 직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정체성은 진짜 당신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입은 옷일 뿐입니다. 거짓 정체성을 태운다는 것은 이 모든 옷을 벗어던지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옷을 벗으면 당신은 벌거벗은 채로 서 있게 되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정체성이 없으면 내가 누군지 모르게 되니까요. 그래서 다시 옛날 옷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벌거벗음의 순간을 견뎌내는 사람들은 진짜 자신을 만나게 돼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순수한 당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예요. 한국에서 자란 많은 분들은 이 과정이 특히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는 개인보다 집단을 중요시하는 문화에서 자랐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가족이 원하는 것, 회사가 원하는 것이 우선이었죠. 나만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은 이기적이고 버릇없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죽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 목소리를 낮추고 내 욕구를 숨기고 내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웠죠. 이제 이것을 되돌려야 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찾아야 해요. 당신의 욕구를 인정해야 하고 당신의 감정을 느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내면의 작은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윤근,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진정한 자기가 있다고 믿었어요. 이 자기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본질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자라면서 수많은 가면과 정체성으로 이것을 덮어버렸죠. 그래서 이 목소리는 아주 작게 들립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요. 하지만 당신이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 목소리는 당신에게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말해줍니다.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려줘요. 이 목소리를 듣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은 소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텔레비전의 소리, 인터넷의 소리, 다른 사람들의 의견. 이 모든 소음이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당신은 고요함이 필요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으면 자신과 마주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로 자신을 채우려고 해요. 일로 자신을 채우고, 관계로 자신을 채우고, 드라마나 소셜미디어로 자신을 채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당신은 절대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실제로 명상이나 고요한 시간을 가져본 분들은 알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불편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온갖 생각들이 떠오르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을 견뎌내고 계속 고요함을 유지하면 어느 순간 다른 것이 들리기 시작해요. 당신의 진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목소리는 당신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진짜 원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죠. 이것은 두려운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소리를 따르면 당신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발견이 언제나 기분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발이나 치유를 생각하면 뭔가 행복해지고 평화로워지는 것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진짜 자기 발견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불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억눌렀던 모든 감정들을 다시 느껴야 하기 때문이죠. 화, 슬픔, 두려움, 후회.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에 멈춥니다. 이게 맞는 길인지 의심하게 돼요. 예전이 더 편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것은 치유의 과정입니다. 상처가 아물려면 먼저 덧나야 해요. 고름이 빠져나와야 진짜 치유가 시작되는 거죠. 당신이 평생 억눌렀던 감정들이 나오는 것은 그것들이 마침내 해방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견뎌내세요. 이 감정들을 느끼세요. 울고 싶으면 우세요.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르세요. 화가 나면 화를 내세요. 이것이 바로 진짜로 살아있는 느낌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어요. 하지만 감정을 느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능하고 있을 뿐이죠. 융은 우리가 진짜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대극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안에는 서로 반대되는 면들이 공존합니다. 강함과 약함, 빛과 어둠, 선함과 악함. 우리는 보통 한쪽만 인정하려고 해요. 강한 면만 보이려 하고, 밝은 면만 보이려 하고, 선한 면만 보이려 하죠. 하지만 진짜 인간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당신은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어요.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면을 인정할 때, 당신은 비로소 완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이런 균형을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 실수하면 안 되고, 넘어지면 안 된다고 배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면 뒤에 숨어서 완벽한 척합니다. 소셜미디어를 보세요. 모두가 행복한 척, 성공한 척, 완벽한 척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뒤에는 수많은 불안과 외로움과 공허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가면을 벗어야 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이 약할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삶이에요. 당신이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완벽한 척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돼요. 그 에너지를 진짜 의미 있는 일에 쓸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진짜로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융은 또한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말합니다. 당신이 진짜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필요한 사람을 딱 맞는 타이밍에 만나게 되고, 필요한 책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고, 필요한 기회가 갑자기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에요. 당신이 진짜 자신과 연결되면 세상과도 다른 방식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의식이 확장되고 당신은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나면 갑자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 마치 우주가 당신을 돕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거짓된 길을 가고 있으면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져요. 문이 닫히고 장애물이 나타나고 모든 게 삐걱거립니다. 이것도 신호예요.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신의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따르세요. 어떤 일을 할 때 당신이 살아있다고 느껴지나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몰입하게 되나요? 그렇다면 그게 당신의 길이에요. 반대로 어떤 일을 할 때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고 하기 싫고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드나요? 그렇다면 그건 당신의 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돈은 벌어야 하잖아요. 책임이 있잖아요. 가족을 돌봐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짜 자신이 아닌 채로 살면서 돈을 벌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당신이 죽어가면서 가족을 돌보는 것보다 살아있으면서 가족을 돌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자신으로 살면 실패할 거라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윤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실패가 아니라 당신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당신이 평생 안전한 길만 선택해서 결국 죽을 때 이렇게 후회하는 겁니다. 나는 진짜 내가 돼본 적이 없구나. 나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삶만 살았구나. 이것이 가장 비극적인 일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직장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 일하지만 행복도는 낮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자신이 진짜 원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일할 뿐입니다. 이것은 생존이지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존을 멈추고 진짜로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기 관찰입니다. 당신 자신을 관찰하기 시작하세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주의 깊게 봐야 해요. 어떤 사람과 있을 때 에너지가 올라가고 어떤 사람과 있을 때 에너지가 떨어지나요? 어떤 일을 할 때 시간이 빨리 가고 어떤 일을 할 때 시간이 느리게 가나요? 이런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하세요.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쓰다 보면 당신 안에 숨어있던 패턴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용기를 내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이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노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 겁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노라고 말하는 것이 당신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알게 돼요. 당신이 노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당신의 예스는 진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예스는 진짜 예스가 아니었어요. 노라고 말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 예스였죠. 세 번째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매일 최소한 10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핸드폰도 치우고 텔레비전도 끄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으세요. 처음에는 너무 불편할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계속하다 보면 당신은 고요함 속에서 진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거예요. 네 번째는 당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머리로만 살아왔어요. 생각하고 분석하고 계획하는 것에만 집중했죠. 하지만 당신의 몸은 당신의 마음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당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껴보세요. 배가 아프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깨가 무거워지나요? 이것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이 상황이 당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신호죠.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 당신의 몸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나요? 그것이 당신에게 맞는 길이에요. 다섯 번째는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든, 글을 쓰든, 음악을 만들든, 춤을 추든, 뭐든 좋아요. 창조적인 활동은 당신의 무의식과 연결되는 통로예요. 융은 이것을 적극적 상상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창조적인 활동을 할 때 당신의 무의식에 있던 것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이것을 통해 당신은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상징에 주목하는 겁니다. 융은 우리의 무의식이 상징으로 말한다고 믿었어요. 꿈도 상징이고 우리가 끌리는 이미지도 상징이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만나는 상황도 상징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계속 같은 종류의 사람과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당신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고 그것이 계속 같은 패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7번째는 그림자와 대화하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의 어떤 점이 당신을 가장 짜증나게 하나요? 사실 그것은 당신 안에도 있는 특성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는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볼 때 가장 강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을 투사라고 해요. 그래서 당신이 누군가를 정말 싫어한다면 한 번쯤 물어보세요. 그 사람의 그런 면이 혹시 내 안에도 있는 건 아닐까? 이것은 불편한 질문이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8번째는 당신의 상처와 만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어린 시절의 상처, 관계에서 받은 상처, 실패의 상처. 우리는 이 상처들을 숨기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숨긴다고 해서 상처가 아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골마가죠. 당신의 상처를 직시하세요. 그 상처가 얼마나 아픈지 인정하세요. 울고 싶으면 우세요. 이것이 치유의 시작이에요. 당신이 상처를 인정하고 느낄 때 비로소 그것은 당신을 놓아줍니다. 9번째는 용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용서는 당신을 위한 거예요.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계속 당신의 마음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계속 빼앗아 가는 거죠. 용서는 그 사람을 당신의 마음에서 내보내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당신의 에너지를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순전히 당신을 위한 겁니다. 10번째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끊임없이 자책하고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하죠. 하지만 당신은 그때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 알고 있던 것으로는 그게 최선이었던 겁니다. 지금 돌아보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그때의 당신은 그것밖에 몰랐어요. 그러니 자신을 용서하세요. 당신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은 그저 인간일 뿐이니까요.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당신은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갑자기 오지 않아요. 천천히 조금씩 일어납니다. 어느 날 당신은 문득 깨닫게 돼요. 예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별로 힘들지 않다는 걸. 예전에 나를 화나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예전에 나를 불안하게 했던 상황들이 이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이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예요. 당신이 진짜 자신이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게 돼요. 누군가 당신을 비판해도 그것이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이 누군지 알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한계도 알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지 못해요.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또한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불안을 다른 사람을 통제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녀를 통제하고 배우자를 통제하고 친구를 통제하려고 하죠. 하지만 당신이 자신과 평화를 이루면 다른 사람을 통제할 필요가 없어져요. 당신은 그들이 그들의 길을 가도록 놓아줄 수 있어요. 이것은 진정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성장을 응원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변화를 겪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가족들은 당신이 이상해졌다고 걱정할 수 있고, 친구들은 당신이 변했다며 거리를 둘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는 당신이 예전처럼 수능적이지 않다며 불편해할 수 있죠. 이 모든 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관계는 당신이 진짜 자신일 때 맺어지는 겁니다. 가면을 쓰고 맺은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니에요. 당신이 가면을 벗으면 어떤 사람들은 떠날 겁니다. 그들은 당신의 가면을 사랑했던 거예요. 진짜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니었죠. 하지만 괜찮아요. 그들을 보내주세요. 대신 새로운 사람들이 올 거예요. 진짜 당신을 보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외롭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당신은 진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융은 말했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르다고.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해서 의미 없는 관계들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 속에서 당신은 더 외로워요.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아무도 진짜 당신을 모르면 당신은 외로운 겁니다. 반대로 혼자 있어도 자신과 연결되어 있으면 당신은 외롭지 않아요. 당신은 당신 자신과 함께 있으니까요.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누구도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당신을 칭찬하면 당신은 그들이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누군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당신은 그들이 진짜 당신을 알면 떠날 거라고 믿을 겁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모든 면을 받아들이세요. 강한 면도, 약한 면도, 밝은 면도, 어두운 면도, 성공한 면도, 실패한 면도, 이 모든 것이 당신이에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것을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이것이 자기 수용입니다. 자기 수용이 되면 자기 사랑이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발을 하면서 실수하는 게 있어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 이미 완전한 사람이니까요. 다만 당신이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죠. 당신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이 있어요. 지혜도, 힘도, 사랑도, 용기도. 당신은 이것을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당신 안을 들여다보면 돼요. 그것들이 이미 거기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평생 밖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의 인정에서, 성공에서, 돈에서, 관계에서. 우리는 이것들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아무리 얻어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찾고 있는 건 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안에 있어요. 항상 안에 있었어요. 당신이 그것을 찾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바뀔 겁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여정이지만 동시에 보편적인 여정이기도 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같은 여정을 하고 있어요.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윤근 이것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은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치유되면 당신 주변 사람들도 영향을 받아요. 당신이 진정성 있게 살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 용기를 얻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이타적인 일입니다. 당신이 진짜 자신이 될 때 당신은 세상에 진짜로 기여할 수 있어요. 가면을 쓰고 있을 때는 당신의 진짜 재능과 에너지가 막혀 있어요. 하지만 가면을 벗으면 당신의 모든 잠재력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세상에 주게 돼요. 한국에는 한이라는 독특한 개념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은 감정, 표현되지 못한 슬픔과 분노가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죠.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 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한 것들,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것들, 되고 싶었지만 되지 못한 것들. 이 모든 것이 한으로 쌓여요.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 한이 바로 그림자예요. 우리가 억압한 모든 것들이 한이 되어 우리 안에 쌓이는 겁니다. 이 한을 푸는 방법은 하나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느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당신이 평생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말하세요. 당신이 평생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예요. 60이든 70이든 지금이 가장 젊은 때입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될 거예요. 많은 한국의 어르신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평생 자신을 희생하며 살았지만 행복하지 않아 보여요. 자식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없었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돌아보니 자신을 위해 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이것은 정말 슬픈 일이에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하면 돼요.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당신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당신이 만족스러워야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줄 수 있어요. 빈 컵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당신의 컵을 먼저 채워야 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줄 수 있는 거죠.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게요. 진정한 자기 발견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길이에요. 당신이 가면을 벗고 진짜 자신이 될 용기를 낼 때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공허함을 느끼지 않게 돼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게 되죠. 더 이상 거짓된 정체성으로 살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져요.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도 당신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자유입니다. 외부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당신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의 중심이 밖이 아니라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누군지 알고,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조종당할 수 없어요. 아무도 그 사람을 흔들 수 없습니다. 칼 융의 통찰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이 더 필요한 시기일지도 몰라요.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더 많은 가면을 요구하고 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완벽한 삶을 보여줘야 하고, 직장에서는 끊임없이 성과를 내야 하고, 관계에서는 항상 긍정적이어야 해요. 이 모든 압박 속에서 진짜 자신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멈춰서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진짜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질문들을 피하고 살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마주해야 하는 질문들이니까요. 지금 시작하세요.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어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에요.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 그 완벽한 순간은 오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 불완전한 순간이 바로 시작할 때예요. 당신 안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힘이 있어요. 하지만 이 힘은 당신이 진짜 자신이 될 때만 발휘돼요. 가면을 쓰고 있으면 이 힘은 막혀 있어요. 가면을 벗으세요. 그리고 당신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힘을 세상에 보여주세요. 세상은 가짜 당신이 아니라 진짜 당신을 필요로 해요. 당신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주세요.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당신만의 목소리로 말하세요. 한국 사회가, 아니 전 세계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진정성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누군지 알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요.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줘요.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니, 당신은 이미 그런 사람이에요. 다만 당신이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죠.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진짜 자신으로 돌아가는 여정. 이 여정은 평생 계속될 거예요. 끝이 없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정 자체가 중요하니까요. 당신이 매일 조금씩 진짜 자신에게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의미 있는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여정을 하고 있어요.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당신이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다른 누군가도 용기를 얻어요. 당신이 가면을 벗을 때마다 다른 누군가도 자신의 가면을 벗을 용기를 갖게 돼요. 우리는 함께 걷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세요. 세상은 바로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